백화점 명품관 앞 점심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장 부인 윤미경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늙어서 무슨 일을 해요? 보기도 흉하잖아요. 당장 그만두세요.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78세 청소부 이정분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무릎 꿇은 정분의 떨리는 손이 얼굴에 커피를 닦아내는 순간 주변의 침묵이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정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드라마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현대백화점 본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텅 빈 로비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정분, 78배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대리석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손에 들린 걸레는 낡았지만 깨끗했고 그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바닥에 비친 정분의 모습은 왜소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죠. 4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그날부터 정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10살, 8살이던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던 정분은 악착같이 일했죠. 한때는 종로에서 제법 큰 한복집을 운영했었습니다. 솜씨가 좋아 단골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은 나날이 번창했었죠. 정분이 직접 디자인한 한복은 품격이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여 젊은 신부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었습니다. 월 매출이 억대를 넘던 시절도 있었죠. 정부는 그때 번 돈으로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냈고 여유자금으로는 주식 투자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백화점이 상장할 때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었죠. 하지만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게는 물론이고 집까지 날아갔죠.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교묘하게 꾸며진 서류 앞에서 정부는 무력했습니다. 그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된 정부는 자존심을 버리고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이 거대한 백화점의 청소부가 되었죠.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정부는 단 한 번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 놓인 청소 도구함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른 정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아직도 닦아야 할 곳이 많았습니다. 명품관 입구의 유리문,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화장실까지. 정분의 하루는 언제나 빡빡했습니다. 정분이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지나갈 때마다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정분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죠.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집념이었을까요? 정부는 가끔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두 아이는 이미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큰아들은 중견기업의 부장이 되었고 딸은 약사가 되어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분에게 이제 그만 쉬라고 했지만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백화점이 개점하기 1시간 전 정부는 직원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에서 도시락을 꺼내 들었죠. 김치와 나물 반찬이 담긴 소박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아침을 먹으며 정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밝아오는 하늘처럼 언젠가는 자신의 삶도 밝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죠. 9시가 되자 백화점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곧이어 손님들이 몰려들었죠. 정부는 사람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비집고 다니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누군가 음료수를 흘리면 재빨리 닦아냈고 쓰레기가 보이면 즉시 치웠죠. 그런 정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투명인간처럼 정부는 그저 백화점의 일부일 뿐이었죠. 정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미련이었을까요? 때로는 분노이기도 했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세상에 대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감정들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만 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정부는 명품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특히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구역이었죠. 값비싼 물건들을 사러 오는 손님들은 까다로웠고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즉시 불평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유리 진열장을 하나하나 닦기 시작했습니다. 명품관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정분의 초라한 모습은 더욱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개의치 않았죠. 오히려 그 화려함 속에서 자신만의 존재 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유리창에 비친 명품들이 더욱 빛나 보일 때 정부는 작은 보람을 느꼈죠. 젊은 직원들이 정분을 스쳐 지나가며 인사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정분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죠. 나이든 청소부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정분이 살아온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죠. 정분의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자신이 사들인 이 백화점의 주식 증서가 들어 있었죠. 당시 한복집이 잘 될 때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것인데 그 후 일이 꼬이면서 잊고 지냈던 것입니다. 정부는 가끔 그 서류철을 꺼내보곤 했지만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식의 가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 있었죠. 정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백화점 명품관은 평소보다 더욱 붐볐습니다. 정부는 사람들 틈을 조심스럽게 비집고 다니며 바닥에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죠. 명품 매장 앞을 지나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정분의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백화점 사장의 부인 윤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56세의 미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진주 목걸이가 목에서 반짝였고 손에는 최신 명품 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의 표정은 차가웠고 정분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정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미경은 이미 정분을 타깃으로 정한 듯했죠. 주변에는 점심을 먹으러 나온 직원들과 쇼핑을 즐기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두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할머니, 이렇게 늙어서 무슨 일을 해요? 미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보기도 흉하잖아요. 백화점 이미지가 떨어진다고요. 당장 그만두세요.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미경의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정분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그저 구경꾼이 되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 부모를 이렇게 방치하다니.
정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식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경이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정분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차가운 커피가 정분의 머리부터 얼굴, 옷까지 흠뻑 적셨죠. 정분은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만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죠.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명품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흐르는 커피를 닦아냈습니다. 머리카락은 커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었고 옷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죠. 정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정분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정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정분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미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수라고요. 존재 자체가 실수인 것 같은데요. 이런 늙은이가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게 창피하지도 않나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정분을 도우려 다가왔지만 미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죠.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장 부인의 분노를 사고 싶은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정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바닥에 흘린 커피를 닦기 위해 걸레를 가지러 가려는 순간 미경이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인사팀의 얘기에서 당신 자리는 없앨 테니까. 정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이 있으니까요. 미경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끝까지 고집이나 부리고 있네. 좋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실컷 하세요. 미경이 떠난 후 정부는 묵묵히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지만 몇몇은 여전히 정분을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한 젊은 여직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닦으세요. 정부는 고개를 들어 여직원을 바라봤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정부는 미소를 지으며 수건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쯤이야 별것 아니에요. 여직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정부는 화장실로 가서 젖은 머리와 옷을 정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정분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죠. 정부는 가방에서 여벌 옷을 꺼내 갈아입었습니다. 늘 이런 일에 대비해 준비해 둔 것이었죠. 오후 내내 정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저녁 무렵 정부는 직원 휴게실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15년 동안 써온 사물함을 비우면서 정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정분의 가방 속에서 오래된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죠. 정부는 서류철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자신이 사들인 백화점 주식 증서가 있었죠. 정부는 한동안 그 증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듯 증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는 정분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죠. 정부는 집으로 가는 대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죠. 정부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식 증서에 대해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정분의 증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정분 여사님, 이 주식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이 백화점 지분의 41%에 해당합니다. 여사님이 최대 주주이신 거예요. 정부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41%라니. 그것은 정분이 이 백화점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의미였죠.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배당금도 쌓여 있고 주주로서의 권한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도 있고요. 정부는 천천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죠. 미경의 경멸스러운 눈빛, 쏟아진 커피, 무릎 꿇은 자신의 모습, 정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정부는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강남 거리는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죠. 정부는 자신이 41%의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한복집이 번창하던 시절에 투자했던 그 주식이 이렇게 큰 가치를 지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변호사의 설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시 정분이 투자한 금액은 5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수천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그동안 쌓인 배당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정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함을 모두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백화점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아냈죠. 주식 증서뿐만 아니라 당시 계약서, 공증 서류, 그리고 배당금 통지서까지. 정부는 그동안 이 서류들을 쓸모없는 종이 쪽으로만 여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것들은 정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열쇠였습니다. 정부는 밤새 서류를 정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죠. 정부는 자신이 겪은 모멸을 통해 백화점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은 늘 무시당하고 천대받았죠. 정부는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서류를 검토한 정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있었죠. 최대 주주는 언제든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청소부 유니폼 대신 오래전에 입었던 정장을 꺼내 입었죠. 낡았지만 품위가 있는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정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진주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했던 것으로 유일하게 남은 귀중품이었죠. 거울 앞에 선 정분의 모습은 어제의 청소부가 아니라 한 기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정부는 변호사와 함께 백화점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는 정분에게 조언했죠. 여사님, 오늘은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하며 본 것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전 10시 정부는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분입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은데요. 비서실 직원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죠. 실례지만 어느 부서에 계신지요?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백화점의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죠.
지금 당장 이사회를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전화를 받았죠. 확인해 보니 정말 이정분 여사님이 최대 주주가 맞으십니다. 오후 2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백화점 임원들 사이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특히 사장인 박준호는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정분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30년 전 백화점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 투자를 해준 사람이 바로 이정분이었습니다. 당시 박준호는 신입사원이었지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정분의 투자로 기사회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이정분은 완전히 잠적했고 모두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준호는 급히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중에 이정분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게. 인사팀장은 자료를 확인하고 놀라운 표정으로 돌아왔죠. 사장님, 정말 이정분이라는 청소부가 있습니다. 15년째 근무 중이고 어제 사모님과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부인이 회사의 최대 주주에게 모욕을 준 것이었죠. 오후 2시 이사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분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정분은 의연하게 걸어가 최대 주주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준호는 정분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까지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던 그 할머니가 바로 최대 주주 이정분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정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정분입니다. 30년 전 이 백화점에 투자했고 현재 4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부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죠. 저는 지난 15년간 이 백화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왜 최대 주주인 제가 청소부로 일했냐고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갑질, 그리고 비리까지. 이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박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분 여사님, 그동안 몰라 뵙고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경영에 갑작스럽게 개입하시는 것은 정분이 박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어제 당신 부인이 저에게 한 일을 아십니까? 박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분은 차갑게 말을 이었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직원들과 용역 직원들은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죠. 청소부들은 휴게 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경영입니까? 이사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정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지난 5년간의 직원 이직률, 산업재해 발생률, 그리고 고객 불만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정분이 청소부로 일하며 수집한 자료들이었죠. 이 자료를 보십시오. 직원 이직률은 업계 평균의 2배이고 특히 용역 직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지난달에만 3명의 청소부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백화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둘째, 용역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셋째,
직원 복지 프로그램 확대. 넷째, 갑질 방지 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 경영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입니다. 박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것은 너무 급진적인 변화입니다. 회사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정분이 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청소부로 일하며 본 것은 이 백화점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고객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작년 영업이익이 3천억이 넘었는데 직원 복지에 쓴 돈은 100억도 안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오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경영진 교체를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지분과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이사회의실을 나서기 전 정부는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미 국세청에 이 회사의 회계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이사회가 끝난 후 백화점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대 주주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최대 주주가 바로 15년째 백화점에서 일하던 청소부 이정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했고 특히 어제 명품관에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직원들은 더욱 놀라워했죠. 정부는 이사회를 마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직원 휴게실로 향했죠. 그곳에는 청소부들과 용역 직원들이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정분이 들어서자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죠. 평소와 다른 정장 차림의 정분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 이제는 끝날 거예요.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나이 든 청소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정분 씨, 소문이 사실인가요? 정분 씨가 정말 이 백화점의 주인이라는 게.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예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죠. 휴게실을 나온 정부는 백화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15년간 청소하며 지나쳤던 그 공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화려한 매장 뒤에 숨겨진 직원들의 열악한 휴게 공간, 좁고 더러운 용역 직원 탈의실, 제대로 된 환기시설도 없는 청소 도구 보관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한편 박준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의 표정은 심각했죠. 박준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분 여사님이 요구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주일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무담당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용역 직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가 연간 500억 이상 증가합니다. 이건 너무 큰 부담입니다. 인사 담당 이사도 거들었죠. 게다가 복지 프로그램 확대까지 하면 1,000억은 더 들어갈 겁니다.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정분 여사님이 41%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면 우리를 모두 교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 감사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비자금 조성이나 리베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박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부인 미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미경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박준호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일 이정분 여사님을 찾아가 사과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해요. 미경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자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부는 평소처럼 이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그곳에서 정부는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확인해 보니 백화점 부지의 일부가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투자하실 때 현물 출자 형태로 토지도 함께 넣으신 것 같은데요. 정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변호사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현재 백화점 신관이 들어선 부지가 바로 여사님 소유입니다. 임대 형태로 백화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체불된 임대료만 해도 수백억에 달합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었죠. 정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비밀로 해주세요. 적절한 때에 사용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준호의 비서였죠. 사장님께서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사모님도 함께 오실 예정입니다. 정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백화점 최상층 카페에서 만나죠. 오후 3시예요. 약속 시간이 되자 정부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준호와 미경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미경은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화장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부는 차분하게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자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어제 일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닙니다.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본 것들, 들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백화점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습니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개선은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화점 신관 부지가 제 소유라는 걸 아셨나요? 박준호와 미경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박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죠. 그건 몰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30년간 체불된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협상하시죠. 만약 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주식 지분과 부동산 소유권을 모두 행사해서 말이죠. 박준호는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죠. 정부는 단순한 최대주주가 아니라 백화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어제 한 일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남편만은 살려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정부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죠. 정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백화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정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내일부터 사모님께서는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겪었던 것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미경은 충격을 받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분이 카페를 떠난 후 박준호와 미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죠. 정분이 단순히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만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백화점 직원 출입구에 낯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윤미경이 초라한 작업복을 입고 서 있었죠. 정분과의 약속대로 일주일간 청소부로 일하기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생 남의 시중을 받으며 살아온 미경에게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청소 반장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윤미경 씨 맞으시죠? 이정분 여사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저희와 함께 일하시게 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미경은 청소도구 보관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죠. 청소 반장이 낡은 걸레와 양동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먼저 화장실부터 청소하셔야 합니다. 새벽 시간에는 주로 화장실과 복도를 담당하거든요.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화장실에 들어선 미경은 악취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변기를 닦아야 한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올라왔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변기소를 들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른 아침부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새로운 보고서를 가져왔죠. 여사님, 백화점 재무 상태를 분석해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건전해 보이지만 숨겨진 부채가 상당합니다. 특히 임원들의 과도한 보너스와 접대비 지출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임원 10명이 가져간 보너스가 200억이 넘는군요. 반면 청소 용역 직원 300명의 연봉 총액은 90억도 안 되고요. 이건 명백한 불균형입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박준호 사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데 백화점과 수상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를 확보해 주세요. 필요하면 감사원에 제보할 겁니다. 오전 10시 정부는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중 화장실 앞에서 미경을 발견했죠. 미경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있었고 손은 세제로 인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정분이 다가가자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정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간 매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몇 시간 만에 힘들어 하시네요. 미경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백화점 직원 몇 명이 지나가다가 미경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사모님 아니에요. 왜 청소를 하고 있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곧 사진을 찍는 사람도 나타났죠.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사장 부인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도 이 얘기로 떠들썩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한테 당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야 천벌을 받는구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거들었죠. 이정분 여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시다니. 한편 박준호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리가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했죠. 급기야 오후에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정분 여사님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직원 정규직 전환, 복지 확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반발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회사 재정이 흔들립니다. 박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사의 미래입니다. 이정분 여사님이 본격적으로 경영에 개입하시면 우리 모두 자리를 잃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경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평생 해보지 않은 육체 노동에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박준호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미경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어요. 박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이제 바꿔야죠. 모든 것을.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백화점의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임원들의 횡령, 리베이트,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까지 모든 것이 기사화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준호는 다급하게 정분을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정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썩은 부분이 도려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변화를 시작해야 할 때예요. 박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백화점 사장이 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정부는 박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인 개혁안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모든 비리 관련자들은 스스로 물러나게 하십시오. 박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 순간 미경이 청소복을 입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있었죠. 여보, 저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해요. 정부는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사흘 뒤 대대적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박준호는 모든 비리를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획기적인 개혁안을 발표했죠. 용역 직원 전원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그리고 갑질 방지 시스템 구축까지 모든 것이 정분이 요구했던 대로였습니다. 기자회견장 한쪽에서 정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분의 옆에는 청소부 동료들이 서 있었죠. 그들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무시당하고 천대받았던 그들에게 드디어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부는 백화점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30년 전부터 보관된 모든 문서들이 있었죠. 정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투자했을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의 흔적을 말이죠. 먼지 쌓인 서류들을 뒤지던 중 정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투자 계약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정분이 당시 백화점 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신입사원이었던 박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희망에 차 있었죠. 백화점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믿었고 정분도 자신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때 문이 열리며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여기 계셨군요. 찾아뵙고 싶은 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준호의 뒤에는 8순이 넘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죠. 최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태섭 전 회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정분의 투자를 받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최 회장은 정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정분 여사, 그동안 정말 찾고 싶었소. 당신이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오. 정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뭐. 회장님은 잘 지내셨나요? 최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온 이유는 고백할 것이 있어서요. 30년 전 당신이 투자한 후에 일어난 일들 말이요. 정분과 박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최 회장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당시 백화점이 위기를 넘긴 후 급성장을 했소.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일부는 당신의 지분을 빼앗으려 했었지. 하지만 나는 그것을 막았소. 당신이 우리를 살렸으니 그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박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최 회장이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부사장이 되었을 때 내가 특별히 부탁한 게 있었지. 이정분 여사의 지분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나타나면 최대한 예우하라고 했었는데 자네는 그것을 잊었나 보구만. 박준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정분 여사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 당신 남편의 동생 이정민 씨를 기억하시오. 정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민이요. 물론 기억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이 도와줬던 시누이예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정민 씨는 내 첫사랑이었소. 우리는 젊은 시절 잠시 연인이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지. 그 후 정민 씨는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소.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그녀가 있었지. 정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있었군요.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정민 씨가 몇 년 전에 보낸 편지요. 당신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 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자신이 도와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에게 부탁했지. 혹시 기회가 되면 당신을 도와달라고.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이가 그런 부탁을.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박준호에게 신신당부했었소. 이정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나타나면 특별히 잘 대해주라고. 하지만 자네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 박준호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정분이라는 이름이 같은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청소 용역 직원 명단은 제가 직접 보지 않았거든요.
정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도우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최 회장이 정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당신이 제자리를 찾아서 다행이요. 이 백화점은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났고 이제 당신이 다시 이곳을 바꾸고 있소. 이것도 운명이 아니겠소.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정민이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괜찮다고.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날 저녁 정부는 오랜만에 집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가족 사진을 꺼내봤죠.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시누이 정민과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두가 행복해 보였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백화점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용역 직원 300명 전원이 정규직 전환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었죠. 대강당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정분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직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정분을 맞이했죠. 정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백화점의 정식 가족입니다. 더 이상 그늘에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일하십시오. 한나이 든 청소부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이정분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것은 단순한 정규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박준호가 마이크를 받아 말했습니다. 저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행복한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미경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청소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를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 복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하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곳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변호사가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백화점들도 여사님의 개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곳으로도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죠. 언니, 저 정민이에요. 최 회장님께 소식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부는 시동생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민아, 나도 보고 싶구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통화를 마친 정부는 다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정분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백화점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분이 직접 주재하는 첫 번째 공식 이사회였죠. 회의실에 들어선 정분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백화점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서의 위엄이 느껴졌죠. 정분이 자리에 앉자 모든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정분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난 한 달간의 감사 결과 여러 임원들의 비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등 그 규모가 상당하더군요. 재무 담당 이사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사 담당 이사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정부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습니다. 김재무 이사 작년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10억이 넘더군요. 최인사 이사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5억이고요. 이 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분이 단호하게 말했죠. 원칙대로라면 모두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고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모두 반환하십시오. 직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김재무 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그것은 너무... 정분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면 검찰 조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사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정분이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박 사장님은 다릅니다. 비록 관리 책임은 있지만 개인적인 비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페이퍼 컴퍼니 문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었죠. 이정분 여사님의 제보로 특별 세무조사를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부는 백화점 전 직원을 대강당에 소집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죠. 정분이 단상에 오르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부로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사 원칙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임원 승진은 실적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강화하여 직원들의 목소리가 경영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부는 계속 말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지분의 일부를 직원 지주회사에 기부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백화점의 주인입니다. 대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정분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호 사장님께서 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박준호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분 앞에 무릎을 꿇었죠. 모든 직원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이정분 여사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경영자로서 직원들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특히 제 아내가 여사님께 한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경도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 무릎을 꿇었죠. 저도 사죄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간 청소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박준호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여사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이 행복한 회사, 고객이 신뢰하는 백화점을 만들겠습니다. 정분이 모든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백화점을 만들어 갑시다. 그것이 제가 15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꿈꿔온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부는 최태섭 전 회장과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최 회장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죠.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하오.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을 이뤄냈소. 정부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최 회장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정민 씨가 당신께 전해달라고 한 것이요. 정분이 봉투를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민이 미국에서 작은 한복 가게를 운영하는 모습이었죠. 가게 이름은 정분한복이었습니다.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이가 제 이름으로 가게를.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늘 당신을 존경했소.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지. 그 믿음이 옳았던 것 같소. 정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정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백화점 개혁 소식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최대 주주로 이정분 여사의 감동 실화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를 본 다른 기업들도 직원 처우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분이 만든 작은 파장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화점 로비에 선 정부는 새로운 명패를 바라봤습니다. 명예회장 이정분. 하지만 정분에게 직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직원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청소부 동료였던 김 씨가 정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규직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손자에게 당당한 할머니가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부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일입니다. 앞으로도 서로 돕고 살아가요. 개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백화점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았고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진심이 묻어났죠. 정부는 명예회장실이 아닌 백화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예전에 청소를 시작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정분의 손에는 걸레 대신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젊은 직원이 정분을 보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정분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예전 습관이 남아서요. 그리고 이 시간에 백화점이 좋아요.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느껴지거든요. 젊은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도 정규직이에요.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하세요. 이곳은 우리 모두의 일터니까요. 오전 9시 정부는 새로 마련된 직원 복지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직원들을 위한 의료시설, 상담실, 그리고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죠. 특히 노년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장이 정분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이용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치료받고 있어요. 정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확대해 주세요. 직원들의 건강이 곧 회사의 건강입니다. 점심시간 정부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명예회장을 위한 특별실이 있었지만 정부는 일반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받았죠.
옆자리에 앉은 젊은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정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이 여기서 식사를 하시다니. 정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같은 밥을 먹어야 같은 마음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음식이 맛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더군요. 그때 박준호가 아내 미경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일반 직원들처럼 줄을 섰죠. 미경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치장 대신 단정한 차림이었고 직원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정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직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참석해 주시겠어요? 정분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50명의 직원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았죠. 그 중에는 청소부로 일하는 김 씨의 손녀도 있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던 아이였죠. 김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정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녀가 이제 맘 놓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분은 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녀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겠죠. 수여식이 끝난 후 정분은 백화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직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던 정분에게 최태섭 전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참 많은 것이 변했소. 당신이 만든 변화가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른 백화점들도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하더군. 정분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것이 경영의 기본 아닐까요? 최 회장이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정민 씨가 또 편지를 보냈소. 이번에는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더군. 정분이 편지를 열어보니 정민이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특히 정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민이가 돌아온다니. 가족이 다시 모이는군요. 저녁 무렵 정분은 마지막으로 백화점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명품관을 지나던 중 그날 자신에게 커피를 쏟았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섰죠. 이제 그곳에는 직원 감사 메시지가 적힌 보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공간이었죠. 정분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즐거운 쇼핑을 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백화점을 나서는 정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분은 남편의 묘소에 들렀죠.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돌고 돌았지만 결국 해야 할 일을 하게 되었네요. 당신이 살아있다면 자랑스러워 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분은 묘소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석양이 묘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일주일 후 백화점 본사 앞에는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의 모습이었죠. 동상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노동은 존귀하다. 이정분 명예회장. 정분은 동상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이 동상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백화점의 주인이며 우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모두가 정분에게 경의를 표했죠. 그날 밤 정분은 명예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야간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보였죠. 정분은 그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득 정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민의 이름이 떴죠. 언니, 나 지금 인천공항이에요. 드디어 한국에 왔어요. 정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민아, 어서 와.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통화를 마친 정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정분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에서 최대 주주로, 그리고 이제는 모든 직원들의 희망이 된 정분.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작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